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게 쇼폼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생긴 문화인 것 같은데 챌린지라는 게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쪽에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짧은 예, 영상들 주로 제공하는 무슨 댄스 챌린지 뭐 비슷하게 하는 안무를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매운맛 라면 먹기 뭐 챌린지 뭐 이런 거 외국인들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그냥 사소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둘째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제가 둘째 딸 앞에서 하도 요새 대면 하니까 요즘 여고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10가지를 다 해보겠다. 챌린지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8월 달에. 둘째 딸을 위해서? 네. 아니, 둘째 딸이해서가 아니라 나 좀 봐달라고. 딸 바보시군요. 네. 그건 딸 바보 경연대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가요? 챌린지가 아니고 왜 10가지나 다 해야 돼요?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가 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이게 근데 의외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제가 본 조사에서는 1등이었어요. 아, 리그 오브 레전드.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원래 있는 거 아니냐고. 늘 하던 거 아니냐고 아빠. 그렇군요. 근데 챌린지를 제가 하는 그 이유가 사실 아까 방금 전에 살짝 나왔는데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봐달라. 한국 사람들이 또 유난히 왜 도전 이게 많은 이유가 이제 외국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이게 주체성, 주인공 의식이 강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따님한테 나 좀 봐달라 하는 거고 보통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대중에게 나 좀 봐달라. 네. 오로지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나도 존재를 할 이유가 있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나도 75억 분의 1이고 한국에서 5천만 분의 1이지만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나의 영향력이나 나의 그 존재감은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목도를 높이는 거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관종이라고 하는 주목도만 보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까? 그 측면이 전혀 없는 건 결코 아니죠. 그래요. 한국 문화가 원래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거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주체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뭐 거의 모든 문화심리학자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게 외국어로 번역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거. 내가 누군지 알아. 영어로 번역하면 Do you know who I am인데. 그렇죠. 뭐 경일김, 뭐 최경영, 뭐 경영채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몰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네요. 근데 몰라 이러면 한국 사람 돌죠. 이게 우리가 도전하면서 챌린지 막 이런 거 하는 건 이유는 나 자신에게도 나는 주인공이야. 나는 세상에 의미가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효과도 일정 부분 있다는 거죠. 있다. 마음속에 어떤 인싸가 되고 싶은 마음. 네, 그렇죠. 근데 사회적 의미를 담은 챌린지도 있었잖아요. 무슨 물 뒤집어 쓰고 뭘 이야기를 해서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재미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미, 장난 이런 것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이유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는 행동들에서도 나는 단역으로 밀리기 싫다는 거죠. 주변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행동이 유난히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문화심리학자들은 유난히 한국에서 이런 행동이 많고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이유가 한국에서 유난히 많아요? 유난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선행도 나는 일정 부분 나도 주인공이다. 하겠다는 거죠. 왜 왜 일본 문화를 많이 연구하는 그 한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행도 룰에 의해서 하는 게 일본 문화고. 룰에 의해서 하는 게. 그래서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다른 역할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좀처럼 참견하지 않는. 그렇죠. 일본이. 그 사람 넘어지면은 절대
이렇게 돌아가는 네, 네. 절대 도와주지 않은.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참견 많고 침범을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네네. 그런데 또 그런 면에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곳곳에서 아주 평범한 소시민들이 슈퍼맨으로 변하는 경우를 또 자주 만나죠. 한국이 미디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네요. 교수님 말씀 계속 듣다가 그렇죠. 이게 미디어의 핵심도 어텐션이거든요. 주목도를 높이는 그렇죠. 것. 네. 어텐션 비즈니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1인 미디어에 도전하는 분도 그렇지. 많고요. 많을 수밖에 없네요. 자영업에 도전하는 분도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미도 찾는다는 게 사실은 재미와 의미를 다 찾으라는 게 저널리즘의 원칙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몸으로 지금 체득해버리고 있는 거야. 네, 네. 이분들은 네. 1인 미디어를 하면서. 네. 야, 이게 한국이 그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네. 예. 그래서 계속 내가 앞으로 가면서 내가 가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게 의미가 있다. 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외국 심리학자 한 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쓰다가 한국 내비게이션 쓰다가 아니 너희는 왜 모든 내비게이션 모드가 자기가 가는 게 위쪽으로 가고 있냐고. 아, 맞아. 그것도 좀 달라요. 네, 네. 도로 표지판도 그쪽 사람들은 바로 그 가는데 한 뭐 2km 떨어진 것만 가르쳐 주잖아요. 네, 네, 네. 우리처럼 목적을 향해서 부산. 부산이 먼저 나오는 걸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해. 외국인들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로 그러니까 표지판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네. 우리가 잘 살펴보면 네. 한국인들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다음에 그 다양한 정보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난히 앱도 모빌리티 서비스나 배달 앱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나를 중심으로 그 음식이 어떻게 출발했고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남았고 어디쯤 있는가를 다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한국인들이 뭐 불굴의 의지나 투지 같은 그런 거창한 단어를 좀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그래서 도전도 많고 좌절도 많고. 도전도 많고 좌절도 네, 많고. 네. 근데 아까 챌린지 같은 거 이상한 거 하다가 무슨 지하철에서 올라타 가지고 왜 미국에서 뭐 사고 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매운 거 먹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네, 네. 이거는 그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는 그럼요. 지나친 객기잖아요. 단순한 챌린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전 의미가 있는 것에 도전하는 거와 예. 뭐 사실은 확연히 구분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겹치기는 하죠. 예. 허세와 객기라는 것들이 허세와 있죠. 객기. 네, 이제 허세는 대부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척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외국에서도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허세와 객기가 담긴 그런 동영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또 꽤 허세가 많은 문화다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오죽하면은 제가 잘 아는 일본 여성 심리학자 한 분이 저한테 한국 남자의 매력에는 네. 허세가 있다. 네. 일단 많이 사주니까. 네네. 그러니까 너무 네. 그 소위 말해서 딱 정확하고 그다음에 네. 딱 끊어지는 것 같은 일본 남자보다 한국 남자는 조금 더 내가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매력이다. 과하면 당연히 그게 허세죠. 일본 여성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네, 네. 한국 여성분들은 지금 의견이 지금 다릅니다. 다르실 지금 수 있죠. 스튜디오 다르실 수 밖에서는 의견이 다르다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일본 여성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을 저도 만났어요. 네, 네, 네. 네.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나도 멋지게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게 허세고요. 네. 사실 객기는 허세나 객기라고 하지만 객기는 정말 좀 다르죠. 그렇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도전도 이제 좀 긍정적인 도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도전으로 많이 가려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봐야 돼요. 사람이 많이 본 것대로 가잖아요. 네, 많이 본 것대로 갑니다. 그렇군요. 그런 그 옆에서 SNS나 이런 것들도 무슨 기부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잘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재미있는 장난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 안에서. 허세를 부리면 사실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밤에 잠자려고 하다가 이불킥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허세가 전혀 없기도 힘들죠.
어느 정도의 허세는 약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살아가면서 아니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는 많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잘 아는 네. 그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허세가 전혀 없어진다는 것도 그것도 뭐 득도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런데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네. 하는데 그분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허세와 나중에 정말 그 이불킥처럼 감당이 안 되는 허세를 점점 더 잘 구분해 나가는 게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허세를 많이 부리죠. 네, 그때는 이제 젊은 시절이나 아니면 청소년 시절에는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네.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니까 저도 뭐 능력 차원의 허세든 아니면 금전적인 차원의 허세든 네. 뭐 심지어는 성품상의 허세도 있죠. 굉장히 착한 척하고, 그렇지. 네. 착하게 보이고 싶어하니까 인간의 좋은 욕망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네네.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요 정도 허세까지는 가능해. 근데 허세를 내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할 정도면 그 사람은 나르시스트는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아니죠. 보세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나 메타 감정 같이 네.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감정을 또 보는 그 별도의 능력. 자기 객관화가 되는 네네. 능력. 그러니까 뭐 10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몇 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우리는 시험에서 이런 걸 측정하죠. 7개 기억한 친구가 5개 기억한 친구보다 기억력이 좋다. 예. 그런데 물어볼 때 몇 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5개. 그런데 정말 5개를 기억해내면 자기 예측과 실제 해낸 것 사이에 차이는 없는 거죠. 그게 그런 걸 메타인지가 좋다 그래요. 그 김팔육님이 이런 질문을 해오셔서 허세면 나르시스트인가요?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는 사실은 허세가 있는 경우가 좀 더 동반되죠. 하지만 허세가 있다고 해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연히 아닌데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그 허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을 내리거나 주저앉히거나 심지어는 모독하는 자들이 나르시시스트고.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의 허세구나라고 해서 이런 허세는 나한테 위험하겠다라고 매번 느끼면서 그 실패나 그 간극을 잘 기억해 놓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숙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 허세 말고 객기 말고 진짜 뭐 어떤 긍정적인 도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도 많고. 네네. 어떤 조언 같은 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세는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그러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거나 원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허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원하고 추구하는 게 명확한 사람들은요. 허세라기보다는 그쪽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니까 불필요한 허세가 적어지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그다음에 비교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나는 근데 뭘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잘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조언 드리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보면 그들이 가진 것만 보이죠. 그렇지. 그런데요. 내가 그래서 다 가지고 싶어 하고 막 그렇게 방황하는 과정에서 막 있는 척, 부자인 척, 많이 버는 척 하면서 허세가 나오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막 모호하게 그나마 그렇게 원하는 것인데 그걸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한번 지내보셔야 돼요. 그런데도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가지고 싶은 것들. 그건 진짜 내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보다 어려운 분들을 돕거나 자원봉사하거나 그런 사회적 선행을 하다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구나 라는 걸 그때 발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저도 생각나는 그 풍경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가장 원하는 거구나. 갑자기 따뜻한 밥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는 십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회덕분기점에서는